네, 계속해서 긴급 진단을 하는 시간 연이어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영환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시장이 배드뉴스를 배드뉴스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앞선 긴급 진단에서는 경기 일시적 둔화다, 소프트 패치다 이런 진단을 들어봤거든요.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 주식시장 단기 급락이 아직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추세를 그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단 일정 부분은 회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부분의 그 밸류에이션의 레벨 다운은 좀 감안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미국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준의 명확한 정책 대응, 그리고 미국에서도 신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경기 부양을 통해서 경기 침체를 막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립하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릴 때까지는 그 기간 동안은 조금 밸류에이션 레벨 다운은 좀 감안해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방 변동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ISM 제조업 지수부터 상당히 좋지 않았잖아요. 고용지표도 너무나 안 좋았는데 이번 주에는 ISM 서비스업 지수라든지 그리고 또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제 지표는 어떨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일단 ISM 비제조업 지수가 제일 중요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ISM 지수의 특징은 그런 마켓 PMI 같은 거랑은 다르게 미국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같이 집계하는 게 ISM 제조업 지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특히 비제조업 지수의 경우에는 미국 경제에서 빅테크들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점점점 세지고 있는데 이 빅테크 기업들의 R&D 투자 같은 부분은 사실은 제조업이 아니라 비제조업 지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SM 비제조업 지수의 방향성이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ISM 비제조업 지수의 방향을 보면은 완만하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50선을 깨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번 달에 컨센서스는 51.4포인트, 50선 다시 좀 위로 올라갈 거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부합할 수 있을지, 부합한다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이 예상을, 최근에 예상을 하회한 경우들이 많았어서 예상을 하회해서 지금의 하락 추세가 더 가팔라질지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상 정도만 충족을 해줘도 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줄 텐데 그게 조금은 쉽지 않아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드네요. 네, 갑자기 이렇게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다 보니까 미국의 연준이 좀 실기를 한 것이 아닌가,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제 9월 FOMC를 통해서 50bp가 인하되고 그리고 12월에 25bp가 추가로 인하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 제 생각은 9월에도 25bp 인하 정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 7월 FOMC 이후에 파월 의장이 한 얘기를 보면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는 시사를 했어요. 그런데 50bp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고려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고용 지표가 좀 깨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스탠스가 바뀌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도 연준의 정책의 그 기조를 보면은 한 개 달의 데이터가 현격하게 나빠졌다는 이유로 급격하게 정책을 변화하지는 잘 않았던 것 같거든요. 한 개 분기 정도까지는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항상 그런 스탠스였기 때문에 이번 한 달의 고용이 깨진 부분을 반영해서 갑자기 50bp로 금리나 폭을 선회를 할 가능성은 크진 않아 보이고요. 여튼 앞으로 그 6주 뒤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미국 경기의 지표들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가파르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현재 추세 정도라면 25 인하가 정상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경기 둔화의 폭이랑 여기에 따른 금융시장 반응이 매우 나빠지면, 그럴 때는 조금의 변화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럴 때 그러면은 50bp 인하를 한다고 해서 시장이 환호할까는 조금 의문스럽죠. 왜냐하면은 이런 비컷이 아예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거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5bp 인하 가능성이 높고 50bp 인하를 한다면 그거는 그 사이에 금융시장 환경이 매우 많이 악화될 때일 텐데 그렇다고 해서 50bp 인하하는 게 시장이 좋게 해석되지는 않을 거다.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만 시장의 기대는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CME 페드워치 기준에서는 50bp 금리 인하 확률을 70%, 25bp 금리 인하 확률을 3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약간 과도한 반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넉 달째 2%대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이면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행의 선택은 어떨까요? 아마 저는 8월 달에 선제적인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그간에 계속해서 미국의 통화 정책이 이제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이 금리 인하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9월 금리 인하 자체는 여튼 확실해진 상황이라고 보이고 그러면 8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물가도 금리 인하가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이미 인정을 했고 그럼 남아있는 거는 부동산 시장 같은 가계부채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외에도 다른 식으로 좀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기업 대출, 사업자 대출, 가계 대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금리 정책이기 때문에 금리 정책은 예상대로 인하로 가져가고 다만 가계 대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 통화 정책 외에 정부가 별도의 정책 대응, 가계 대출에 억제를 하는 대출 규제라던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공급대책이라던가 이런 식의 별도 대응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발 노이즈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붐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중국 반도체 규제라든지 반독점과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뉴스로 작용을 하면서 반도체주의 악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보다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하면은 AI 칩에 대해서 내지는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러한 독과점 체제가 변화될 가능성도 낮고 궁극적으로 AI의 빅트렌드의 패러다임 자체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쪽 주식들이 이미 고점을 받고 버블이었고 붕괴되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만 보면 이런 공급 부족과 고급 프리미엄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미국 경기의 쿨다운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독과점을 깨기 위한 도전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사양에 대한 대안 그리고 이런 다른 칩에 대한 대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지금은 프리미엄이 해소되는 기간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길게 봤을 때는 이러한 기간 내에서도 특히 좀 약간 과매도 국면이 됐을 때는 좀 분할 매수 대응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AI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멀티플이 20배에서 한 50배 정도, 20배, 40배 정도 왔다 갔다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면 20배 정도를 지금의 상황에서 대입하면은 엔비디아 주가가 한 9달러, 30배면 한 12달러, 그리고 40배로 치면 한 15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내에서의 밴드다. 그러면 그 정도로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약간 과매도 국면이라고 생각해야 될 거냐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럴 때 필요한 전략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당분간은 코스피 밴드가 2,600에서 2,800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이 내에서 치고받는 상황 자체는 당분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하는 거는 미국 대선 이후의 정책 모멘텀이 재확인된 시점,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도 어느 정도는 좀 진행된 이후의 시점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연말 정도에는 다시 상승 기조를 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 기간 안에서는 박스권 내에서의 단기 트레이딩 내지는 좀 긴 호흡에서의 분할 매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AI 트렌드가 유효하다고 생각하면은 만태주체주 버릴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외에는 그런 경기 상황과는 조금 무관하게 수혜를 받는 분야들 예를 들면 조선이라던가 방산이라던가 전력 설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영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